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국민들이 47%나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또다시 민주당을 역전하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25일에 지금 네 곳을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다 보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 국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제 또 전격적으로 해소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그냥 1차전이 끝난 것뿐이고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 뭐 저희가 김경률 얘기를 아까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이슈를 통해 가지고 2차전, 3차전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 미봉책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법을. 제 해법을 들어주십시오. 네네. 김경률한테 일을 주면 됩니다. 김경률이 다른 거 생각 못하게 바쁘게 일 하나를 주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 김정숙 특검입니다. 딱 맞네. 왜냐? 자 생각해보세요. 김정숙이 그 많은 세금으로 옷 사입고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하고 네. 그거 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돼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전부 다 돈 쓴 내역하고 일람표 다 있거든요. 그거 다 보관돼 있어요. 빨리 그거 정보 공개 신청해가지고 그거 고법에서 영장 나오면 그 압수수색 돼요.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것도 압수수색 돼요.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번에 이스타 네네네. 이상직이 네네. 타이 이스타에 그 문재인 사위 들어갔던 거, 네네. 그 관련된 서류 대통령 기록물에서 압수수색에서 받았어요. 김경률 회계사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김정숙의 옷값, 김정숙의 여행비, 그 관련된 모든 회계 자료 분석 시작하시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정보 공개 신청하시고 압수수색 영장 통해 가지고 그거 받으시고 그거 진행하는 데에서만 본인이 목숨 걸고 본인이 자격증 걸고 본인이 명예를 걸고 진행하십시오. 야, 명쾌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그때는 저래래 해야지. 아니 근데 이게 맞는 얘기가 저 변호사님 최고래. 이미 지금 1심에서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까지도 나온 상태예요. 항소심 하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사법부가 판단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충분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혐의점이요. 보세요. 네. 이거는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여행지를 갔을 때 우리가 그때 페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봤잖아요. 난리 났었죠 그때. 그게 정말 모든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매우 상세하게. 책까지 있는데. 책까지 있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소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소명은 이루어져. 범죄 혐의가. 수사를 해야죠. 그럼요. 우리라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든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아니면 특검을 하든 하십시오. 그리고 김경률은 목숨 걸고 그 일 해결하십시오. 그게 지금 김경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네요. 당연하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해야 하는 유일한 겁니다. 김경률은 그것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본인 논평하지 마세요. 논평하지 말고. 논평하지 말고 언론 접촉하지 마세요. 계속해가지고 일단 그 회계 지금 분석하고. 언론 접촉은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만.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시스템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 정답대로 하십시오. 코칭이 지금 완벽하게 나왔어요. 완벽합니다. 김건희의 김자도 꺼내지 말고 김정수의 김자만 지금 꺼내는. 김정숙 특검을 준비하라. 김정숙 특검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1심 재판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도 이미 있고, 그러니까 소명이 이미 끝난 거죠. 달라면 준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에 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관에 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김경률 지금 위원은 딴 거 말고 고장난 김정숙 특검부터 김정숙 특검부터 해라라고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조상규 화이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빨간색 지금 화이팅이 한 분이 지금 계속 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이 터져라 외치겠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이 이 바쁘신 와중에 또 이거 끝나고 비행기 타고 또 가셔야 됩니다. 사천 삼천포에서 조상규가 명함 돌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 댓글창 올라가는 거 속도 보세요. 빠바박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랜만에 진짜 또 기빨리는 방송. 기빨리는 방송.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률 위원은 그래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김정숙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정리가 됐고 한동훈 위원장은 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십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네. 김경률 자기 위원이니까 자기 팀이다 보니 네네. 어쨌든 자기 팀에서 자기 팀원들을 이렇게 내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네네. 리더로서의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디펜스 좀 해줄라 보다니까 그게 오염이 좀 됐어. 그래서 그걸 빨리 여론을 불식시키고 네. 김경률이라는 단어를 안 나오게 하고요. 네. 정진을 해야 됩니다. 어. 어제 그 우리 2차 회의 결과가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우선 공천, 단수 공천 기준점도 마련됐고 네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동훈식의 그리고 성재준식의 깔끔한 스타일. 깔끔하게 가자. 조상규식의 원칙대로 가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원칙주의자라는 모습을 다시금 국민들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칙을 이제 간다라는 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공천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게 뭐 또 여의도에 막 이렇게 있는 얘기지만 한 몇 장 좀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내 지역구니까 내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또 아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공천의 가장 좀 적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상규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중진 의원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소신을 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1차 회의, 2차 회의 결과를 통해서 네. 국민들께 명확한 기준 그리고 아주 투명한 기준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기준대로만 가면 됩니다. 아. 그래서 첫째, 밀실 공천 안 됩니다. 밀실 공천 안 되고. 밀실 공천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네. 줄서기 공천 안 됩니다. 줄서기 공천 안 되고. 줄서기 공천이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가면 네. 줄서기 공천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줄서기 공천은 실력 없는 자가 본인의 실력 없음을 덮고 그거를 속이고 그냥 여기에 아첨을 해서 자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국가에게도 국민들에게도 폐가 됩니다. 누가 됩니다. 결국 일할 사람, 일 잘할 사람을 뽑는 그 기준에 명확하게 해당되는 자만 걸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합니다. 저 포함 네. 모든 후보들이 매우 높은 윤리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여기에 해당 안 되면 그게 누구라도 다 내쳐야 된다. 이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전 다 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집에 가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 다 집에 가도요. 국회의원 할 사람 차고 넘쳐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네. 높은 윤리 기준이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어떤 것들? 네. 자, 이번에 그 음주에 대한 기준을 했는데 제가 음주운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음주를 5년치 최근 음주, 5년치, 10년치 음주 기준을 나누고 10년 전 거는 3회 기준을 나눴어요. 네네. 그거 왜 나눈 거예요? 나는 그거 너무 아쉬워요. 왜? 어. 그냥 전과가 있으면요. 컷오프를 시켜야 돼요. 그게 몇 회고 언제적이고 그 아니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평생 단 한 번도 음주운전 안 하고 평생 단 한 건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전과 없이 살아온 후보들 많아요. 많죠. 굳이 전과 있는 그러니까. 후보 왜 쓰나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웃음나요? 전과 있는 사람 쓰지 마세요. 운동권 전과 쓰지 마세요. 운동권 전과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럼요. 네. 운동권 전과가 지금 이권 카리텔이나 해먹고 앉아있지. 서영교 보세요. 86에 여자 송영기 서영교 보세요. 여자 네? 성격이. 이수진 비례 이수진 보세요. 피고인 야, 이수진. 진짜. 피고인 이수진이잖아요. 그렇죠. 나이브로 지금 기소돼 500만 원 받아먹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당에 전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조성규 변호사님은 전과가 제로.
저도 제로. 저희는 제로입니다. 여러분 네. 평가 없이도 정말 좋은 인재 많이 구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이런 뭐 음주에 대한 얘기하셨고 음주는 아예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10년이고 뭐 1회고 3회고 안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천공 뭐 이런 이슈들 걸린 사람들 있죠. 뭐 이상한 걸린 사람들. 뭐 국민적인 그 뭐 막 루머 뭐 근데 좀 엮여가지고 그 있잖아요. 논란이 있었던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오면 대통령실에 누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김태우 사면에서 뭔 교훈을 얻었습니까? 김태우 사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일으킨 곳에 우리가 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말자. 그게 너무 중요한 기준입니다. 요거는 한동훈 위원장도 일단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쌍수 들고 환영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면 복권 이후에 후보 내는 거 하지 마라. 이것도 저는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다. 왜? 강서구청장 선거 리바이벌 된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김태우 본인에 대한 지금 평가라기보다도 일단 그 시스템이 그렇죠. 강서구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가 이제 그 패배했었을 때 이미 지금 시청하시는 분 지금 한 9,0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다 느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절망했었습니까? 절망이었죠. 그냥 그 분위기가 사실 총선 때까지 이어지면은 이건 무조건 필패다. 라는 게 지배적이었을 만큼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봤었을 때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얘기를 지금 해주셨던 거예요. 예, 김태우라고 하는 본인에 대한 얘기보다도 그렇죠. 그게 공천을 할 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윤리심사 자문위원 하면서 늘 느낀 건데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오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땅 투기 막 그 부산의 초선 의원들 중에 땅 투기 뭐 의혹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의혹 그냥 날리면 돼요. 그렇죠. 포도프를 시키면 돼요. 굳이 왜 쓰냐고요, 그 사람은. 그럼요. 땅 투기가 됐거나 또 개발 온데 개발하는데 땅 다 갖고 개발업자. 있는 사람을 개발업자 엮여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또 개발업자랑 엮여 있는 것도 저희가 명확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재명의 대장동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해 왔는데 개발업자랑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명확하게 잘라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재산 한두 개 갖고 있는 거 갖고 뭐라 합니까? 그럼요. 투기 세력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까지만 질문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제 47%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그대로예요. 여전히 61%가 나오고 있고 긍정평가가 31%인데 물론 이제 긍정평가가 뭐 32%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주에 비해 가지고 사실상 뭐 31%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뭐 1, 2년 동안 30%에서 35%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저희가 질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국민들이 일단 적어도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도층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게 러프하게 잡으면 20% 정도 되는 중도층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두 사람 사이 이런 갈등 국면이 생겼을 때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뭐 봉합이 안 됐다라는 지적도 있으니까 앞으로 총선이 남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년의 국정 운영의 결과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결과치로 평가받은 건 없어요. 그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 한동훈의 인기가 그 사람이 앞으로 해낼 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요. 그렇죠. 그 기대 심리가 그 20%거든요. 중도층의 20%. 예. 왜냐하면 일을 하게 되면 뭐 비난도 쏟아지고 뭐 그런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체의 어떤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그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두에게 다 그 뭐 이렇게 응원을 받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성재준으로 채우는 거죠. 제가 머리가 이게 레고 머리가 없으면 성재준 레고 머리를 제가 씌우는 거죠. 네, 그건 뭐예요? 상호 보완 관계. 상호 보완.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지금까지 시스템을 이제 착착착착 쌓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실적인 기반의 바탕으로 한동훈이라는 기대심이 같이 원팀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실과 그러니까 미래. 한동훈은 미래에 대한 표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은 현실에 대한 표인데 이 현실에 대한 표는요. 정말 왜 박스권에 갇혔냐면 여소야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여소야대 현상에 맞는 지지율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 정부 여당이 네네. 다수당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뀐다고 저는 100% 장담해요. 10%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선에서 또 내기합니다. 예언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내기했습니까? 이재명 비례대표 간다. 지금 그 수순 밟고 있잖아요. 병리평 그렇습니까? 회귀한다 했잖아요. 이재명 본인은 나 원희룡에 싸우겠다 이러고 있는데. 에이. 여러분 병리평으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민주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비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내기했죠. 비례. 그다음에 이번에도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이 40% 간다. 그러면은 두 개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예측합니다. 그럼 조스트라다무스. 지금 조스트라다무스가 두 개를 예언하셨는데. 예. 일각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비례로 나가겠다 하면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성정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래되면 이준석도 배지를 달아요. 그래되면 이낙연 신당이 지금 몇 비례에서 석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그걸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걸 오케이 한다. 이재명은요 이걸로 일타쌍피죠. 왜? 첫째, 자기 도망갈 수 있는 비례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지가 그다음에 비례 이낙연 되고. 힘도 뺄 수 있죠.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준연동형을 유지하겠습니까? 절대 유지 안 합니다. 우리 당도요 이준석 죽이기 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유지 안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개는 여야가 지금 합의가 되는 사안이에요. 이해관계가 일치하네요. 이번에 그 대구 광주가 그 무슨 달빛 고속철도 그거 왜 합의된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다른 거는 합의 하나도 안 되는데 그건 합의돼. 왜? 광주하고 대구 KTX 놓는 거거든요. 그건 또 합의가 잘 돼. 이해관계가 맞네. 왜? 총선 전에 여야가 다 이게 이해관계가 맞고. 야, 이런 또 재미난 역학 구조가 있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니까요. 보세요. 회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연동형 그 비례대표 제도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위성 정당들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생길 겁니다. 여러 그중에 이제 생기죠. 이낙연도 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도 달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 그 꼴은 못 보죠. 이준석 배지 그건 다는 못 거. 보죠. 이재명도 근데 이낙연이 배지 다는 꼴은 못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지금 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죠.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총선 전에 개편할 것이다. 네. 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달빛 고속철이 여야 합의로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과 동일한 논리다. 와, 그렇게 돼가지고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지가 비례로 배지를 달겠다. 비례 2번 이재명. 내가 번호까지 다 맞추겠어. 2번 이재명. 1번 이재명. 2번 이재명. 그렇죠. 1번은 안 되고 일단 또 모르죠 뭐 어떻게 1번 이현주. 1번 여전사 이현주. 네, 저희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여섯 번째 지금. 당을 옮기면서 드디어 비례를 꿰찬 이현주. 그게 섹시하게 기사가 딱 난다니까요. 1번 이현주, 2번 이재명으로